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신 남성분이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대요. 최현웅 씨라고. 네, 저도 그 이야기 봤습니다. 건강을 엄청 자신하셨다는데 알고 보니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던 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도 운동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도 바로 이 부분이랑 관련이 깊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 그중에서도 나트륨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트륨이요? 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DASH 식단이나 저염식의 효과,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식습관의 중요성, 특히 나트륨 조절 방법,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또 실제 건강관리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하셨다고요? 네, 전혀요. 운동을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본인도 좀 충격이셨겠지만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던 게 원인인 것 같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조언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오히려 적당히 하고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이게 평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만 믿고 있다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럼 식단, 특히 나트륨,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냥 혈압만 높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혈압 상승이 물론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그 과정이랑 결과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위험합니다. 자료를 보면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 반응이 좀 민감해지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몸이 수분을 자꾸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러면서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네네. 이게 계속되면 그 혈관 벽 자체가 손상되고 동맥경화라고 하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거. 이게 촉진됩니다. 혈관 손상까지요? 네. 결국에는 심장, 뇌, 콩팥 같은 우리 몸의 중요 장기들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각하죠?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말하는 대쉬 식단,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인가요? 혹시 따라하기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대시 식단이요. 이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예방이랑 관리를 위해서 개발한 건데요. 뭐랄까, 지중해 식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중해 식단? 네, 핵심은 통곡물, 그러니까 잡곡밥 같은 거요. 그리고 채소랑 과일을 아주 많이 먹고요.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이런 거요. 견과류도 좋고요. 그렇군요. 구성은 건강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염입니다. 저염. 하루 나트륨 섭취를 2.3g 이하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하나 정도 분량이에요. 티스푼 하나요? 와, 진짜 적네요. 평소 먹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칼륨 섭취를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칼륨이 또 중요해요. 칼륨은 왜요? 나트륨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칼륨이 몸속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줘요. 배출을요? 네. 그래서 나트륨이랑 칼륨, 이 둘의 균형이 혈압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이런 데 칼륨이 많거든요.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아요. 단순히 짜게 안 먹는 것 이상으로요. 그렇군요. 나트륨 줄이고 칼륨은 챙겨 먹고. 그런데 정말 한 일주일 저염식 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자료에 나온 실험 결과가 재밌던데요. 김무중 씨 사례요. 네, 그 실험이 저염식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줬죠. 김무중 씨 같은 경우 하루 나트륨 2g 정도로 제한한 저염식을 딱 일주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특히 밤에 재는 혈압, 야간 혈압이라고 하죠. 이게 조절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 야간 혈압이 135에 88에서 119에 73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와, 약 없이 식단만으로요? 대단하네요. 근데 저염식이면 맛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대요? 그게 또 포인트인데요. 의외로 메뉴가 다양했대요. 치킨이나 고기도
저염식으로 조리해서 드시고 생각보다 먹을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염식이 무조건 맛없다는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준영주 씨는 저염식 자체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요? 네, 그분은 저염식 일주일 동안에는 혈압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일반식을 드시자마자 혈압이 바로 올랐어요. 123에 74에서 129에 76으로요. 이건 결국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난 게 바로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저염식이 혈압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이게 심장이나 뇌, 콩팥 건강에도 좋다는 거군요. 특정 음식 몇 개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식단 전반적으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나 라면 이런 것만 딱 끊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입맛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특정 음식만 제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조리 습관을 바꾸는 걸 강조해요. 조리 습관이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싱겁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소금 사용을 줄이면 우리 입맛이 거기에 적응을 한대요. 오히려 예전에 먹던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오, 3개월 정도면 적응이 된다. 네, 맛이라는 게 결국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구호도 있잖아요. 적게 넣고, 적게 담고, 적게 먹자. 아, 적게 넣고 적게 담고 적게 먹자. 네,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고 음식을 접시에 덜 때도 좀 적게 담고 먹는 양 자체도 조금 줄여보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식습관, 특히 나트륨 관리가 필수적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대슈식단 같은 저염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입맛도 결국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만보 걷기처럼 걸음수는 열심히 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딱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먹는 음식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추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소금 한 꼬집을 덜어내는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